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호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라마 리뷰까지는 아니고 뭔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소개해 드리는 건데, 우영우 변호사라고 아세요? 그 넷플릭스에 우영우 이제 변호사 봤는데, 이제 자폐 변호사예요. 근데 실제 자폐를 앓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폐 증상이 있지만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사례가 있대요, 외국에. 실제로 있고. 그리고 이제 자폐가 보면은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되게 천재성을 많이 발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세부적으로는 다 분류가 된다고 하던데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드라마 전체는 정말 끔찍한 내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서사가 진행돼요. 끔찍한 내용이란 건 사실은 이 우영우 변호사는 이제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버린 거지, 딸아이를.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키운 거예요. 아빠가 이제 대학 때 이제 사고로 아이가 생기니까, 이게 아주 거대 로펌의 후계자였던 이 엄마가 대학생이니까 이제 아이를 지우려고 하니까 애 아빠가 낳아라, 대신에 우리가 없는 데서 죽은 듯이 살겠다 이랬는데, 이제 아이를 놓고는 엄마는 이제 아이를 버린 거예요. 되는 거죠. 뭐 속사정이 어떻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이 아빠가 미혼부죠. 미혼부. 그래서 혼인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 아빠가 돼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하면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로스쿨 나온 변호사로 잘 키웠는데 취직은 또 안 돼. 네, 그래서 뭐 최고로 수석으로 막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도 뭐 했는데 자폐가 있으니까 취업이 안 될 때, 그 이제 또 이게 막 그 이제 또 그쪽과 뭐 적대 관계에 있는 쪽 이제 로펌 대표였던 동기 대표가 이제 그걸 사실을 알고 저 인간이 버렸다 한 걸 알고 이제 이용하려고 또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막장 드라마인데 안에 내용의 서사는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가 가지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성과 악이 공존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항상 성과 악이 공존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런 성과 악의 이분법적으로 성과 악이라는 개념을 저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성과 악이 공존하면서 자기가 항상 인간다운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잘 드러나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고, 안에 내용들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딸을 버릴 수가 있지, 뭐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되게 인간적이고, 그리고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들을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켜 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드라마 따뜻해요. 제가 이게 원래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호르몬 때문에 이게 눈물이 많아지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이런 드라마나 영화 보고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그냥 눈물이 나대. 그래서 이 드라마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한 장면들이 많아요. 그 제일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우영우라는 자폐 변호사 이제 대학 동기가 이제 거기 안에서 최수연 변호사로 나오는데, 이제 이 우영우 씨가 이제 로스쿨에 입학했을 때부터 동기들이 놀리고 따돌림 해도 계속 살갑게 잘 챙겨준 거예요, 틱틱거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난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이 우영우 변호사가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그래서 항상 마음씨가 따뜻하고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착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극찬을 해줘요. 그래서 뭐 이 최수연 씨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데, 그 대사 하나가 되게 와닿는데, 저는 왜 와닿았냐면, 저는 제가 이제 이 심층 면접 분야 프로세스 개발자인데, 사실은 이거 코칭을 직접 하면서 이제 그 일반 사기업체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특화해서 이제 지금 면접 코칭을 진행한 지는 한 7년, 8년째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양한 사연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진짜로. 면접을 코칭하다 보면, 이게 심층 면접이란 건 말하기 시험이 아니랬잖아요, 제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자신의 인생 철학에 대한 기준점에 관해서 물어보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본인의 인생 가치관이나 직무 가치관 등을 제가 알아야 코칭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들을 처음에 1, 2단계 때 진행을 해요. 인터뷰 형식으로 하면 별의별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예, 막 어떤 왜곡 현상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이제 자기 때문에 이제 동생 또는 오빠, 언니가 이제 불의의 사고로 죽게 돼서 자기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거예요. 예, 그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릴 때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자기가 어린 동생을 챙기지 못했다는 이제 그 죄책감에 또 평생을 살아온 분도 있고, 근데 그때도 자기도 어렸어.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이제 본의 아니게 남편이 지병으로 이제 앓고 지나가거나 이제 일찍 이제 사별을 한 거죠. 사별을 하고 자기 혼자서 아이 3명을 키우면서 그 험난했던 인생 여정에 대해서 승화가 숙성이 잘 된 분도 계시고, 사연이 별의별 사연이 많아요. 잘 나가던 야구 선수에서 불의의 부상 때문에 모든 꿈을 접어야 했던 분도 있었고, 아니면 뭐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든 똑바로 잘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했던 분도 있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그러니까 사연을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어두운 분야를 많이 보게 돼요. 뭐 이제 그러니까 정말 많은 아픔, 어두운 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코칭을 하다 보면. 근데 제가 코칭했던 분들은 물론 제가 선생으로서 아주 뛰어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스스로 잘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전 전문가라서. 그래서 이제 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뭐 자문자답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때 당시에 그분과 대화하는 뭐 편지라든지 뭐 하여튼 뭐 방법은 많아요. 기법은 많은데,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승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요. 근데 그거는 제가 도움을 드리는 역할까지만 하는 거지, 사실은 그걸 정말로 그러한 아픔들을 승화시켜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건 결국 그 당사자분들의 자유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유의지라는 게 정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고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경찰에 합격해서 이제 형사과, 수사과에 갔는데 이제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재벌 자제가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뭐 네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을 주겠다. 근데 마침 우리 집에 아이는 아파. 돈은 필요한 상황이야. 내가 눈 잠깐 감으면 내가 내 아이도 치료할 수 있고 내 가족들도 잘 보낼 수 있어. 거기서 윤리적으로 갈등을 많이 해요. 윤리적으로 갈등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질타할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 사회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그리고 회색 개념도 존재하고 분명히.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항상 어느 걸 선택할지에 대해서 계속 혼란에 빠져들어요. 인간이 항상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때 내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이 주체성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영우 변호사의 친엄마가 버렸잖아요. 우영우 씨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만나요. 만나서 우영우 변호사가 이제 그 친모를 찾아가요. 그 거대 로펌의 대표를 찾아가서 이제 왜 버렸냐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한번 보고 싶었다. 나에게도 엄마가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엄마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계속 알아보겠냐고 물어봐도 자기의 딸인 걸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본 걸로 만족하고 아빠와 함께 원래 있던 곳에 있겠다. 이걸로 오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호하고 냉정한 말인데, 이 우영우 변호사가 이야기를 조금조금 풀어나갈 때 연기를 워낙 잘하시니까 그 말 자체의 말의 겉모습은 냉정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속마음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망, 뭐 그런 복합적인 감정선이 되게 담담하게 얘기가 돼요. 이제 자폐 연기를 통해 가지고. 그때 정말 울었어요. 저도. 그리고는 이제 그 엄마 친모 로펌 대표는 막 경악에 찬 이제 연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찾아가요. 친모가 친아빠를 찾아가서 뭐 뜯어내려고 지금 와서 나타났냐고 또 독소를 퍼붓고 가요. 그 아빠가 혼자서 미혼부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거기 가서 고마웠다, 고생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뜯어내려고 나타냈냐고 외국에 보내려고 해요. 그 드라마 내용을 가만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완전 막장 드라마인데 표현되는 서사 부분이 너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수연 변호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영우를 질투하거든요. 저는 내가 자폐라서 사람들이 막 바보다 놀리고 이런 걸 내가 다 커버해주고 챙겨주지만 내가 우영우를 챙겨주는데 나는 항상 우영우보다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괴리감, 자격지심, 그래서 우영우를 자기도 모르게 질투해요. 근데 그러한 상반된 감정이 들면서도 항상 우영우를 배려해주고 친구로서 아끼고 사랑해줘요. 그게 자유의지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제가 면접 코칭할 때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해요. 내가 예전에 뭔가 설사 잘못한 게 있어요. 뭐 음주운전을 했든 뭐 공식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뭐 이러저러한 잘못한 게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진심으로 숙성이 돼 있느냐, 그게 결국은 자유의지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왔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다사다난했던 자기 성장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가정 환경이 다사다난해, 그리고는 잘 성장했어 제가 보기에는. 근데 계속 그거에 발목이 잡혀서 자기 자신을 자책한다든지 아니면 부모에 대해서 계속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처음에 하는 말은 뭐냐면 너무 장하고 기특하다고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러한 아주 안 좋은 극단적인 상황 또는 극단적인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또는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자라왔음에도 이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엇나가지 않고 우리 사회 국민과 우리나라를 지키고 뭐 이렇게 경찰들이라 치면은 범죄나 무질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 공동체의 법질서를 수호하면서 우리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나 공무원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안 좋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엇나가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는 불우한 환경이었으니 조폭이 됐어, 나는 불우한 환경이 됐으니 강도가 된 거야, 나는 불우한 환경이 됐으니 발발이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자책감을 가지고 또는 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군을 찾아온 거니까 대단한 거죠. 어떠네요. 제가 이제 수업하다 보면 우는 수험생들이 많아요. 아니 제가 뭐 별말을 안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고 자기의 선택의 순간들이 얼마나 좋은 방향성으로 잘 왔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죠. 10년 가까이 코칭을 하면서 공공 분야 쪽에서 이렇게 우신 분들은 무조건 합격하더라. 그러면 내가 거치레로 하는 얘기인 줄 알아, 진짜로. 막 이제 울면서 웃으면서 선생님 고마워요, 원장님 고마워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로. 수업 시간에 와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감정이 승화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눈물이 나온 경우에 떨어진 분이 없어요, 진짜. 지금 다 최종 합격에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게 뭔가 어떤 뭐 주술적 개념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제 진솔하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때 있었던 일들을 바라보고 내가 부족한 점들 그리고 내가 가진 부정적인 감정마저도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승화를 시켜야 돼요. 승화를. 그러니까 뭐 승화를 시킨다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진짜로. 사람의 말과 행동, 태도가 바뀐다고. 그러면 심층 면접에서 뭐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구성 원리에 맞게끔만 준비하시면 면접관이 딱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숙성된 사람과 아직도 숙성되지 않는 사람은
같은 내용의 말을 하더라도 전달되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예. 한번 보십시오. 이 드라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우영우 변호사 봄날의 햇살. 거기서 그 동그라미인가 그 우영우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랑 뭐 하는 인사가 있어. 우투더 푸투더 뭐 이건데 난 내가 진짜 나이를 들었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이런 거 볼 때 느껴요. 이거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따라는 해보고 싶은데 제가 제 6살 딸애한테 가르쳐주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아무리 영상을 되돌려보고 천천히 봐도 못하겠어요. 우투더 푸투더 부 이러는데 그리고 막 이래하잖아. 이거 뭐 따라하는 챌린지 영상도 많던데 유튜브에 좀 못하겠어요. 예. 집사람 보고 가르쳐 달라고 할래도 집사람은 이 드라마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아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자폐 이런 영상이 나오는 게 되게 마음이 아파요. 막 너무 슬프니까 도저히 못 보겠다 이러더라고요. 안쓰러워서. 근데 또 저는 봤어요. 다 지금까지 끝까지 다 봤고 우투더 구투더 보 이라는 뭐 아니 영상을 천천히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우투더 부투더 보 힙합인가 이게. 어쨌든 추천합니다. 추천하고 한번 그냥 좀 어떻게 보여? 아까 얘기했지. 겉으로 드러나는 건 되게 막장 드라마인데 안에 내용이나 서사 전개되는 부분들이 너무 따뜻한 드라마 같아요. 추천합니다. 시간 날 때 머리 식힐 겸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